지주들이 반점의 발현 어떻게 하다 나오게 된 것이냐 이걸 이제 설명을 해달라. 오부야시키 부인이 설명을 해줘요. 반점이라는 거는 1천여 년 전부터 최초의 검사가 첫 발현자였고, 발현자가 있음으로 해서 강인한 육체, 정신연마, 검술연마를 한 사람들이 커져가면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연마를 극도로 단련한 사람들. 근데 이 말을 왜 안 해줬냐라고 이제 묻는 지주들이 있는데, 그거는 반점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점에 대해서 이제 함구를 했었다. 발현자가 나오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강하고 하니까 이제 이 말을 합니다. 풀이가 되는데, 첫 발현자는 탄지로죠. 탄지로에게 전령의 까마귀가 반점의 발현 방법을 물어봤고, 탄지로는 우와 힘주고 이렇게 하면은 돼요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이제 칸로지가 설명을 했었는데 탄지로과예요. 똑같이 윽 힘주니까 됐어요 이러는데 토키토가 차분하게 설명을 하죠. 칸로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랬던 거구나 이러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해. 아 부끄러워 이러는데 자기보다 몇 살이나 어린데 최소 한 7살 어릴 텐데 영재죠 영재. 그래서 토키토가 설명을 합니다. 체온은 39도 이상이어야 되고 심박수는 200주를 넘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칸로지가 여기서 아 그랬던 거구나. 칸로지 이런 백치미 39도에 심박수가 200이면은 사람 죽어요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사경을 헤매야 되는데 확실히 지주들은 훈련도 많이 하고 몸도 강인하니까 반점 자체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한 사람들이니까. 시설 때도 계급 있잖아요. 계의 계급인 사람들은 뭐 당연히 반점 안 나오지. 토키토의 세 번째 등장 그리고 최종 국면. 무이치로는 이때 첫 상현의 코쿠시보와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코쿠시보는 내비쳐 보이는 세계를 규메네카라 작중에서 자기 혼자만 봤던 스킬이잖아요. 토키토의 전신을 이렇게 쓱 스캔합니다. 그렇군. 짧은 말을 던지고 토키토는 아, 저 녀석이 상현의 일인가? 중후한 위험이 느껴진다. 저거는 다른 상현과의 다른 귀기다. 온몸이 저 녀석과 싸우는 거를 거부하고 있어. 몸이 떨린다 이러면서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어요. 코쿠시보가 또 몸을 한번 쓱 스캔하면서 지금 나이는 14쯤인가? 어린아이 정말 단련이 잘 됐구나. 코쿠시보의 이런 무서운 포스를 보고 토키토는 벌벌 떨다가 아 이러면 안 돼. 나는 우부야시키님이 인정해준 무이치로 토키토다 라고 자기 자신을 다잡고 평정심을 유지해요. 코쿠시보에게 달겨듭니다. 코쿠시보는 토키토의 참격을 피하고 역시 잘 단련된 검기구나 칭찬을 해주면서 또 한 번 더 피하고 세 번째 피하고 코쿠시보가 나도 검기에 대한 예의로 기술을 안 보여주면 안 되겠지? 달의 호흡 딱 쓰지 그죠? 이때 무이치로 왼팔 날라가 버려요. 바로 팔 잘리는데 무이치로가 팔 잘렸어도 바로 엄청난 담력으로 지혈하고 또 달겨들어요. 코쿠시보에게 왼쪽 어깨가 팡 찔려요. 기둥 쪽이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지금 상현들 중에 전투가 가능한 건 나밖에 없다. 그분께 너를 귀신으로 만드는 걸 한번 건의해보지. 귀신이 되면은 잘린 팔 따위야 금방 회복된다. 너가 이 피에 순응하고 네가 귀신이 될 수 있을까? 너가 귀신이 되지 못하면은 너는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된 남자다 라고 나오고, 게냐가 이때 뒤에서 바로 습격을 준비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하면서 게냐를 딱 썰어버리죠. 팔. 전투력의 갭 차이로 따지면은 손오공이랑 거의 제베맨 급이에요. 제베맨 그냥 척살당하잖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손오공이 먼지처럼. 제베맨 죽이는 것처럼 그냥 바로 벌레죠 벌레. 게냐의 뒤를 이어서 시나즈가와 게냐 신역이죠. 풍주의 지주죠. 그리고 암주 하메지마 교메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4대1 하나 둘셋넷 4대1로 다구를 까는데 어찌됐건 간에 코쿠시보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승길로 딱 떠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무이치로가 코쿠시보에게 일격을 날렸던 게 무한한 검의 힘 이러면서 옆구리를 푹 찔러요. 이제 도신이 점점 붉어지면서 코쿠시보가 이제 스턴이 걸리게 되죠. 못 움직이게 돼서 이제 암주인 하미지마 교메이가 목을 내동댕이 쳤고 이게 목이 절단됐죠. 그때 코쿠시보가 이제 괴물화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이 추한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강해지려고 했던 이유는 뭐지? 자괴감에 빠져서 재생하고 부활을 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저승길로 가죠. 그래서 무이치로도 이제 황천길을 이제 가던 중에 자기 친형을 만나요. 유령이 돼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자기 동생 기다렸던 건데, 동생이 넌 지금 왜 개죽음을 당하고 있냐?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또 남을 도와주다 이렇게 됐냐? 이제 무이치로가 어느 정도 이제 인격체도가 다져졌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착해졌잖아요. 그래서 형에게 뭐라고 합니다. 나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하지만 나는 동료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고 나의 죽음에 난 떳떳하고 너무 행복해. 내 자신에게 만족스럽고 너무 뿌듯해. 형도 이제 인정을 하죠. 아, 내 동생 정말 훌륭하다. 무이치로가 이제 엄마 아빠 이제 형의 품에 안겨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싹 떠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키토 원래 나이로 따지면은 그게 맞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 가족의 품에 옮겨서 그쵸. 한창 자라야 될 나이인데 다 같이 가족이 안타깝게 다 죽어서 그렇게 된 것도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준 거지 않을까. 아까운 점은 형도 왼팔이 잘려서 죽었고 키토도 왼팔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네. 같은 팔 잘렸네. 둘 다 과다출혈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쌍둥이의 평행 복선을 그려준 거지 않을까. 평행이론. 토키토의 죽음을 바라보고
저희가 느낀 점이에요. 상현의 코쿠시보 자기의 선조잖아요. 자기의 선조를 죽이고 세상을 뜨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최초의 호흡을 이제 사용했던 이 핏줄은 이제 완전 대가 끊긴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되는데 그 기술을 잊게 되는 건 뭐 탄지로니까 그 기술은 잊혀지지 않겠지만 혈통 피가 사라졌다는 게 조금 애석한 마음이 없잖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토키토의 이 죽음을 이렇게 현실 세계로 좀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소방관님들이나 뭐 경찰분들, 군인분들의 이런 숭고한 죽음 순직이죠. 근데 순직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토키토가 이러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닌가.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토키토의 따뜻한 모습을 보고 이러한 작품으로 불우하고 좀 안타깝고 가여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라는 이런 명장면을 좀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저는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똑같은 거긴 한데 코시보와 같이 죽었잖아요. 일부러 대가 끊기게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 토키토가 나도 오니가 되렵니다 하면서 이제 딱 오니가 됐었으면은 어떻게 됐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작중에서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주들 중에서 오니가 되는 사람들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긴다면은 안 생길 것 같은데. 좀 나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토키토였으면 했었거든. 강제로. 네, 그렇게 싸우는 도중에 이제 강제로 토키토가 됐지. 한 팀이라서 코쿠시보랑 같이 무잔의 패거리로 들어가는. 그렇게 되면 막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건 당연한데. 순직해서 다행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앞으로 중에서 약간 기대하고 있어요. 지주들 중에 오니가 누군가 한 명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스토리 라인을 조금이라도 좀 이어줬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강제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있죠.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게 이미 밑밥을 까신 게 강한 검사일수록 강한 사람일수록 오니가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주들을 오니화 시켜버리면은 뭐 3, 4일은 거뜬하게 넘어갈 거라 해가 뜨기 위해서는 지금 1시간 뭐 30초밖에 안 남았다. 1시간 반인가 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뭐 오니화가 안 될 것 같네요. 아니면 무잔이 지주들이랑 싸우다가 팔다리 정도 다 자르고 못 움직이게 그 상태로 이제 들쳐맺고 누군가 한 명 또 작가님 빠르게 끝난다고 하셔가지고 길지 끌지 않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쉽네요. 모르는 거죠. 뭐 말 바꿀 수도 있으니까. 교메이가 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교메이는 이제 앞을 못 보니까 교메이가 오니가 되면은 또 다른 눈이 생기겠죠. 앞을 보니까 더 잘 싸워. 근데 더 잘 싸우는데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신의 마음으로 봤던 그 눈보다는 딸려. 그래서 질 것 같아. 뭐 이런 스토리로 뭐 뻔하죠, 뭐죠? 자토이치처럼. 뻔한데 멋있는. 아니면 후지토라 능력처럼 딱 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충격감. 토키토 편을 리뷰했는데요. 이런 멋진 캐릭터를 어떻게 2부작으로 나뉘어서 소개를 할까 좀 고민이 많았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그만한 즐거움이 없겠네요. 자, 그럼 이상 무이치로 토키토 무주 지주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현회사 한탱구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양양TV의 류원 규범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